전남의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영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2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영암의 종교시설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명은 농장 관계자와 접촉했고 나머지 1명을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영암의 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 30여 명이 넘게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순천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늘었습니다. 순천시는 19일 밤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더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225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에 확진돼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 226번 확진자는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시는 42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돼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42번 확진자는 지난 17일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상태에서 2차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양에서 접수된 한파 피해 270건에 대한 긴급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양시는 상수도과 전 직원과 수도 대행업체 6곳이 협업해 270여 건의 한파 피해를 모두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파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관 동결 관련 민원이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량기 동파도 잇따랐습니다. 고흥군의 장애인 체육활동센터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내부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운동실, 체력 단련실, 측정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지난해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민주권 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민주주의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순천을 목표로 시민주권 담당관실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주권 담당관실에서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 각종 민원과 갈등 예방 등 시민 중심 현장 행정을 최일선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에게 바란다 운영도 시민주권 담당관실에서 총괄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건설 근로자들의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허재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장 허재철입니다. 예,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 이력 관리를 현장 소장이나 작업반장들이 일일이 수기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근로자의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관리한 사례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출퇴근 시 공사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근무 기록이 건설 근로자 공제회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어 근로일수, 퇴직공제 내역 등을 관리하는 제도가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입니다. 예, 그동안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기록을 수기로 작성해 왔는데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건데요. 이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이제 도입 초기인 만큼 금년부터 발주되는 공공공사 100억 원, 민간공사 300억 원 이상에 적용됩니다. 2024년 1월까지 공공공사 1억 원, 민간공사
55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자카드 발급은 건설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 보건교육 20종을 집참하여 전국에 있는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합법적인 체류자 중 건설업종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 한하여 체류 자격과 기간을 확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전자카드는 방문이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의무화가 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이 의무화되면 근로자의 경우 퇴직 공제금 누락 방지 및 체계적인 경력 관리가 가능하고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설 사업주는 퇴직 공제 신고와 노무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근로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발주기관은 투명한 노무비와 인력 관리로 공사 품질을 개선할 수 있고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산업 고용 개선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건설업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 근로자 공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1666-112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브리핑 근무 기록을 전자인력으로 관리하게 되는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허재철 단장이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이 괭생이 모자감 82톤을 수거했습니다. 서해해경은 방제정과 경비함 등 11척을 투입해 신안군 인근 바다에 떠있는 괭생이 모자반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해경은 하루에 30톤 정도의 괭생이 모자반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어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수시가 수산물 꾸러미 판매를 시작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설 명절 수산물 꾸러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하는 품목은 생물 기준 600g 이상 참돔 산미와 400g 이상 우럭 이미로 시중 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한 4만 원에 무료 배송합니다. 이번 행사는 수입 물량 증가로 국산 참돔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돕기 위해 추진합니다.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온라인 설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설 특반 행사에는 한우를 비롯해 전복과 굴비, 건강식품, 과일 등 583개 제품이 선보입니다. 제품은 66%까지 할인되며 10% 추가 할인 쿠폰까지 적용받으면 최대 76%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만원에서 2만 원대의 알뜰 선물 세트부터 8만 원에서 9만 원대의 프리미엄 선물 세트까지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오는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남도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업장의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에서 시공 중인 관급공사 169개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노동임금, 자재 대금 등을 체불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임금 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은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도록 시정 요구를 할 방침입니다.
강진군이 유소년과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는 태권도와 합기도, 볼링과 축구 등 6개 종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은 올해 4,800만 원을 투입해 한 명당 8만 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용권 신청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와 의료 등 수급가구나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등 가구의 만 5세에서 18세입니다. 순천시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1,000대 이상의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할 계획으로 일반 가정은 한 대당 20만 원, 취약계층은 한 대당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면 일반 보일러에 비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88%가량 줄어들고 열 효율은 12% 더 높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한조선이 100번째 선박을 건조하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한조선은 지난 2007년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서 선박 건조를 시작해 창립한 지 14년 만에 100번째 선박 건조에 성공했습니다. 100번째 선박은 지난해 5월부터 건조에 들어간 아프라막스급 원유 운반선으로 시운전을 거쳐 오는 4월 선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2021년 행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올해 주요 시설물 환경 정화와 전산 보조 사업 등 두 차례에 걸쳐 113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행복 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영암 군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1차 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며 시간당 8,720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간식비와 월차 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을 신설해 지급합니다. 교육 참여 수당은 관련 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한 청소년에게 나이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교통카드와 체크카드로 적립해 지급됩니다. 또 학업중단 숙려제와 학교 대안교실,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 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등 사업이 추진됩니다. 순천시가 매달 발행하고 있는 시정 소식지를 함께 만들어갈 시민 기자를 모집합니다. 순천 시정 소식지 시민 기자로 선정되면 마을과 동네 소식, 관광 정보 소개, 기획 취재 등 지역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민 또는 순천 소재 대학생이면서 글쓰기와 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3도, 한낮 12도로 종일 영상권에 머물며 춥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에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집니다. 밀폐된 공간에 머무르다 보면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적어도 한두 시간마다 공기를 환기시키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확진자가 0명인 지자체가 전국에 2곳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전남 장흥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이 다시 코로나 청정 지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1년 동안 힘든 시간 견뎌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